한 주간 이슈를 알아보는 앞으로 코너에선 이번 주 가장 화제였던 배현진 피습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한변협의 검사평가제도와 또 법관평가제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혜석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가장 먼저 좀 얘기 나눌 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이어서 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피습 사건도 일어났는데요. 이거 사건 개요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현진 의원이 기한으로부터 습격을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배현진 의원과 대화를 나눈 뒤 배 의원이 몸을 돌리자 이 돌덩이로 후두부를 가격해서 1cm의 열상을 가하였는데요. 경찰 발표에 의하면 피의자는 만 15세의 중학생으로서 체포된 뒤 응급입원 조치가 되었다가 현재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 입원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은 범행 동기나 공범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의자 부모에 대한 조사나 주거지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사전 계획 여부 등 이런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재명 대표 사건 이후에 한 달도 안 돼서 또다시 정치인 피습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좀 경찰이나 수사기관 반응 어떻습니까? 이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정치인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경찰청과 각 정당 간 신변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위험 상황 및 대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모방 범죄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순찰 및 유세 현장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상 모방 범죄나 정치인에 대한 협박글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이러한 글들을 삭제하고 게시자를 추적 검거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배현진 피습 가해자, 이 중학생이라고 알려지면서 더욱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중학생이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피의자는 돌덩이를 이용해서 배 의원의 후두부로 여러 차례 가격을 하였습니다. 범행 장면을 보면 형법상 특수상해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비롯해서 사전에 계획을 했는지 등에 따라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범행 직후에 본인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만 15세인 피의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이 되어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재판으로 진행이 되어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촉법소년 주장을 했지만 이제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법조계 동정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검사와 법관을 평가하는 제도가 국내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검사평가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와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검찰권 견제 등의 목적으로 검사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관평가 제도는 2008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적법 절차를 독려하는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최초로 시행한 이후에 현재는 모든 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여서 소속 회원들의 법관평가 자료를 취합해서 우수 사례, 하위 사례뿐만 아니라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평가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검사 평가 결과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2023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였습니다. 2023년 검사평가 평균 점수는 84점대로 2022년 82점, 평가 첫 해인 2015년의 74점과 비교한다면 평가 점수는 점차 향상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수검사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의 김은정 검사를 비롯해서 수사검사 7명, 공판검사 8명, 총 15명의 검사를 선정하였고 하위검사로 수사검사 5명, 공판검사 4명, 총 9명의 검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등이 선정되었고 문제 사례로는 기록에 대한 검토 부실, 부적절한 발언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법관 평가는 좀 어땠는지 결과 말씀해 주시죠. 일단 법관 평가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5일 2023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서울 변에는 올해 평균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 법관 109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사례들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소송 지휘권의 적절한 행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철저한 재판 준비 등이 있었습니다. 반면 하위 법관은 1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평균 최하위 점수를 준 13명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문제 사례로는 고압적인 언행, 불공정한 재판 진행, 재판 사건의 지연,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소송 지휘, 부실한 판결문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위 법관에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7차례 선정된 법관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3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도 있었습니다. 특히 검사평가나 법관평가에서 문제되는 사례들이 반복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은 좀 법원과 검찰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이 같은 평가 제도는 더 법 쪽의 내부 자정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